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계속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9시에는 생방송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람을 켜주시면 생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21번째 동계올림픽이 열린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24일은 피겨 불모지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탄생했었죠. 바로 한국을 넘어 피겨스케이팅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 이야기인데요. 김연아 선수는 이 대회 여자 싱글 피겨 종목에서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연기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죠. 그리고 압도적인 점수차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사진은 시상식에서 촬영된 장면인데요. 울고 있어요. 그동안의 어떤 혹독한 훈련이나 준비 과정들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요. 여론이나 팬들의 기대도 높았으니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죠. 대회 기간 내내 김연아 선수를 견제하던 선수들과 코치진의 질투, 연습 방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꽤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른 나라의 피겨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김연아 선수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중 한 일본 선수의 코치가 흑마술의 힘을 빌려 저주를 걸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팬들도 이미 잘 아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싱글 쇼트 프로그램 경기를 앞둔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연습을 위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이때 김연아 선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았다 그래요. 현장에는 어머니와 당시 담당 코치였던 브라이언 오서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 이야기는 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습 중 어디선가 나타난 남성이 김연아 선수를 노려보고 있었고 큰 목소리로 어떤 주문처럼 들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경기가 열리는 당일 아침이었어요.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던 김연아 선수의 연습 장면이고 점프를 시도하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어떤 남성이 보입니다. 표정을 잘 보면 김연아 선수를 마치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넘어진 이후 이 남성의 이상한 주문에 김연아 선수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달리는 속도도 느려졌고 점프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진행 관계자들이 나타나 선수의 연습을 방해하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이 남자는 경기장 밖을 나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일본 참가 선수인 안도 미키의 러시아 출신 코치 니콜라이 모르조프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 연습에 나타나서 모르조프 코치가 보인 비상식적인 행동은 스포츠 선수로서 비매너 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경쟁 선수를 방해하기 위한 작전의 일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습 방해 목적만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의 코치와 피겨 관계자들은 이미 예전부터 일본 선수를 맡고 있는 모르조프나 타라소바와 같은 러시아 출신의 코치들이 김연아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러시아 출신의 코치들이 다른 선수의 머리카락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가 거기에 주술을 걸었고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두 코치가 부두의식이나 주술, 흑마법에 깊게 빠져있다는 소문은 이미 피겨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 측은 각종 대회를 준비할 때부터 최대한 이들과 거리를 두며 흑마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밴쿠버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던 날 아침 연습에서
모르조프 코치에게 연습 방해로 김연아 선수는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점프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보였죠. 당시 부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후에 있을 경기 출전이 걱정될 정도로 몸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문대로라면 모르조프 코치가 김연아 선수에게 정말 흑마술을 걸어 다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우선 흑마술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흑마술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통적으로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초저연적인 힘의 이용을 일컫는 주술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백마술이라고 하는데 흑마술의 경우 주로 사고나 불화, 질병과 같은 저주를 내리는 주술이고, 백마술은 질병 치유, 건강, 행복을 기원하는 사람에게 이로운 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술에도 종류가 있죠. 부적을 이용한 방법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 그리고 수호신 같은 확인되지 않는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모르조프 코치의 경우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김연아 선수가 사고나 실수로 인해 정상적인 몸 상태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흑마술을 시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행위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가 있다 해도 흑마술이나 부두의식과 같은 주술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것이고요. 시간이 이대로 흐른다면 단순한 괴담처럼 전해지는 소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들은 정말 김연아 선수에게 흑마술이라는 저주를 시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최소한 신빙성은 있는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논리적, 과학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선수의 성공이나 실패가 결정되는 요인을 리스폰스 딜레이라고 설명합니다. 뇌가 인지한 순간부터 얼마나 빠르게 신체가 반응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의 뇌는 어느 타이밍에 어떠한 종류의 점프를 뛰어야 할지 상황 정보를 정리해 신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불필요한 정보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뇌는 이것들을 처리하느라 예정대로 뛰어야 하는 점프를 신체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흑마법과 주술이라는 오컬트적인 생소한 환경이 주는 심리적 위축까지 동시에 일으킨다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한 번쯤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심리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심리전 중에 흑마술이냐 하는 점입니다. 21세기에 들어 흑마술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흑마술의 존재나 이것의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유치하긴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연아는 올포디움을 기록한 선수죠. 2004년에 주니어 피겨 선수로 데뷔한 이후 2014년 2월 20일 소치 올림픽에서 은퇴하기까지 참가했던 모든 경기에서 3위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이 기록은 세계 피겨 여자 싱글 부문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김연아 선수는 많은 대회에 출전해 경험이나 위기 대처 능력 등의 수많은 경기 노하우들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대형 선수를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처음 겪는 낯선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평소와 같은 실력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쟁국인 일본 선수의 러시아 코치진들이 동양인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흑마술이라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펼친 것이고, 이 사실을 다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기사를 내고 여론을 만들어낸다면 선수가 기사를 통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결국 흑마술의 실체는 경쟁자들이 벌인 심리전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해에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Our next skater, représentant la République de la Corée,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Yana Kim. 해당 영상은
밴쿠버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경기 시작 장면이었습니다. 아침 연습에서 모르조프 코치의 방해로 크게 넘어지자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 경기에서 성호를 그으면서 경기를 시작했죠. 김연아 선수가 천주교 신자로 유명하고요. 경기 출전 시에 성호를 걷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성호는 악을 쫓아내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억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가 자신을 노리는 경쟁자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즉, 흑마술을 통한 방해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로 이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자 방법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4년 후인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는 다시 한번 흑마술의 대상이 되면서 시달리게 되는데요. 2014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소치 올림픽 여성 싱글 쇼트 프로그램이 열렸고 김연아 선수는 마지막으로 경기에 출전했어요. 경기 결과는 높은 점수로 1위를 한 상태였죠. 하지만 경기 직후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기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이 웜업 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몇 달간 매일 실수 없이 연습을 마쳤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있을 경기에서 오늘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까봐 걱정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입상권에서 밀려난 적이 없는 뛰어난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 이후 18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다리 마비를 겪었고요. 다음날 경기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을 당시 대회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멀리서 데빌 핸드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증거 사진을 올렸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남자의 손 모양이 데빌 핸드 사인이라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조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소치 올림픽 경기 영상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밖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영상이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진 속 남성의 손은 합성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렇다면 영상 속의 남성은 왜 김연아에게 데빌 핸드 사인이라는 것을 보낸 것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카메라에게 보내는 사인이거나 아니면 김연아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김연아에게 보내는 사인, 이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먼저 카메라를 향해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국제빙상연맹 ISU에서 규정하는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의 최대 규격은 가로 60m, 세로 30m예요. 하지만 가능성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5m 정도의 차를 두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55m, 25m일 때 그럼 카메라와 이 남성의 최단거리는 25m로 가정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남성이 경기장 밖에 있었으니 25m보다는 더 먼 거리에 있었겠지만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빙판의 최단거리로만 생각하겠습니다. 25m는 보통의 시내버스가 10m에서 12m 정도 되니까 버스 2대를 나란히 세워둔 길이라고 생각해보시면 가늠이 되죠.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25m 밖에서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촬영되는 수십 대의 카메라 중에 자신을 찍는 단 하나의 카메라를 저렇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우승 후보인 김연아가 연기하고 있는 도중에 이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영상 속의 남성은 카메라가 아니라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김연아를 향해서 손짓을 한 것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빌 핸드 사인이라고 부르는 손 모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나머지 손가락들을 접고 검지와 새끼만 올린 이 손 모양을 만들어서 악마의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빌 핸드 사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은 편의상 알려진 이름이고요. 진짜 이름은 마노 코르누타라고 합니다. 마노 코르누타는 이탈리아어예요. 뿔난 손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 뿔난 손은 염소와 같이 뿔이 난 악마가 보호해주는 불경스러운 손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악마를 염소의 머리에 두 개의 뿔이 커다랗게 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노 코르누타 손동작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악마나 뿔이 달린 신을 소환하는 주문에서 사용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손을 흔들던 남성이 정말 김연아 선수에게 저주를 걸어 경기를 망치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다음날 열린 싱글 프리 경기에서 김연아 선수는 좋은 연기를 보여줬는데도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게 근소한 차이로 은메달을 갖게 되었죠. 마침 흑마술을 자주 사용한다는 러시아 국가의 선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악마의 저주 논란이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가 있죠. 데빌 핸드 사인은 흔히 락밴드 공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니 제임스 디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데요. 락 음악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락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사람이 데빌 핸드 사인을 만들어 헤비메탈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손동작으로 디오는 한동안 악마 신봉자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니 제임스 디오는 이 손동작을 할머니에게서 배웠고 이것은 악마의 눈을 찔러 죽이는 긍정적인 의미의 손동작이다 라는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한번 악마 신봉자로 알려진 여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 손 모양이 종교적인 해석을 통해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가장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할머니에게 악마의 눈을 찔러 죽이는 긍정적인 의미로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김연아를 향해 악마의 저주 공작이 있었다는 피격의 소문은 로니 제임스 디오의 인터뷰로 간단히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괴담이나 어떤 미스터리한 일들을 만들기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지기 좋은 소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괴담처럼 퍼지게 된 것 같고요. 정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반박할 자료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까지 김연아 선수에게 있었다는 흑마술의 저주에 관한 미스터리 사건이었습니다.